다음 뉴스는 일본의 라인. 일본은 라인을 거의 쓰잖아요. 라인 재팬이라고 해서 손정희 아시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분이랑 네이버 그 대표랑 해서 반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라인 재팬에서 만든 증권 서비스에 150만 계좌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고요. 여기서 증권형 토큰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카카오가 증권이 있고 거기서 STO를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몸에 많이 와닿으신가요? STO에 대한 바람이 좀 강력하게 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부산 가는 온도, 이런 블록체인 회사들이 부산을 많이 가죠. 왜? 박영무 시장이 지금 되게 펌핑을 해가지고 오면은 세금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주고 있고요. 지원금도 많이 산정을 했다고 하고, 제가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살짝은 우려스러운 게 덩치만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는 업체들이 물론 좋은 기회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협약을 바이낸스나 FTX 후오비 같은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부산시가. 그래서 여기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막 사기 치려고 가는 업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판단을 시에서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돈만 벌려고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말로는 교육을 어떻게 해준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큐리타이즈나 T0나 INX 같은 회사들이 손잡고 부산시에서 글로 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제대로 라이센스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 붙어야지, 이거 그냥 상장 펌핑이나 하려고 붙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선별했으면 합니다. 부산시도 너무 덩치 키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내실을 다졌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나온 뉴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STO를 활용해가지고 선박 금융을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박 자체를 STO를 할 수 있는 거고, 주기 같은 게 있죠. 선박 회사들은, 그러니까 조선소나 혹은 이제 선주사들은 불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가스나 이런 게 또 비싸지거나 이러면 또 호황을 맞게 되고, 이걸 갖다가 STO를 활용해서, 보이시죠? 되게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 암호 토큰. 어제 암호 토큰 말하는데 잘 모르면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쓰셨나 봅니다. 암호 토큰이 보이죠? 실물 자산이나 금융 소유 및 운영상의 각종 권리를 포함하는 증권형 토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뜻이 다 그거잖아요. 암호화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요거를 하나 안 봤을까 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암호 토큰이 아니고 증권형 토큰이 맞는 말입니다. 선박 금융은 갑자기 탁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뉴스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메타 유닛이라는 그런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인피니티 메리타임이라는 데서. 볼까요? 요 회사인데, 메리타임이라는 회사 홈페이지거든요. 디지털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요 장기적인 배당이나 폐선 시에도 수익을 얻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틸리티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과감한 규제 해소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금융 사업을 좀 펼쳐보겠다 하는 얘기죠. 지금 이 뉴스에 나왔던 HJ중공업이라고 부산에 있던데, 이 회사가 조선업의 자금난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토큰을 주목하고 있다. 관계가 그렇거든요. 이 선주사가 있고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데고, 선처럼 배를 발주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가스, 석탄 이런 화물들을 운송해주면서 품삯을 받는 거죠. 선주사면 선주사 나름대로, 조선소면 조선소 나름대로 자금적으로 쇼테이지가 올 수 있는데, 주요한 부분이 이거죠. 업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요새같이 이렇게 불경기 때는 배를 만들려고 돈 가지고 있는 쩐주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데 90% 이상 인도하기 전에 돈을 다 쓰는데, 인도 후에 성과의 60% 받는다. 그걸 보통 그게 이제 키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스티커팅, 킬링, 런칭, 딜리버리, 시트라이얼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키 이벤트마다 컨트랙트도 포함이 되고요. 그 키 이벤트마다 10%씩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5%씩 헤비테일이라고 하거든요. 헤비테일이면은 저 뒤에 왕창 주겠다는 소리예요. 꼬리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10% 아니면 5% 이렇게 받다가 뒤에 60% 70% 이렇게 받아버리면, 전소는
빚을 내서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배를. 근데 빚을 냈기 때문에 이 금리나 이런 거에서 크리티컬 받으면 위험한 거죠.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거죠, 조선소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토큰, 증권형 토큰이죠, 쉽게 말해서. 그거를 주목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실물 자산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선주도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선소도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융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 배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막 조 단위로 가기는 하는데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배에서 운임을 한번 했는데 100개 토큰을 만들었는데 운임 한번 했는데 100억이 벌었어. 그러면 한 명당 1억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 또 배를 팔거나 폐선하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고철값 혹은 매매에 대한 비용에 대한 퍼센트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유틸리성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항상 이러냐? 또 그렇진 않고요. 이게 업황이 되게 좋을 때는 아까 헤비테일과 반대로 탑헤비 방식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에 돈을 많이 안 주면 우리 안 지어줄래가 되는 거죠. 배를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막 조선소에 배가 몰렸을 때는 그런 거죠. 그거 말고도 사실 파이낸싱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증권형 토큰 기술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HJ중공업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성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가겠다. 최초의 회사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잘 돼서 모범적인 성공 케이스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요 BWB, 이게 이제 부산에서 가졌던 컨퍼런스인데, 거기 이제 키노트 발표자가 저번 시간 뉴스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대표죠. 장펑자오랑 FTX, 샘 뱅크먼 프리드 FTX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SEC에 지금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관련해서 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장풍자오는 빨리 문 열어라 이거죠. 큰일 난다. 김치 프리미엄 하고 이리저리 지금 미국하고 딴 데서 다 치고 나가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유동성 지금 챙기려면 빨리 문 열어 이거지. 이거 자체는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보면은 무슨 메타버스나 그런 게임 회사에 아무 그런 백서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프로토콜 위에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사람들 자체도. 코스프레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만 주목을 끄는 그런 회사들도 많았다고 해서 좀 눈살을 찌푸렸다 하는 트윗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토지신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부동산 산업을 변화 모색한다. 이거는 계속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고요. 내용은 조각 투자처럼 해가지고 유동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타 애플랩스라는 데서 M&A라고, 이게 유틸리티 성격의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다오랑 증권형 토큰 서비스를 도입할 거라고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사코리아 대표인데, 예창환 대표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증권형 토큰,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투자가 필요하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 미술품 조각 투자, 그런 게 이제 STO인데요. STO를 잘 생소하니까 조각 투자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술품이나 명품 같은 것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증권형 토큰이 이 규제가 되면 코인 거래소 먹거리를 빼앗을까? 이 논조는 그런 겁니다. 다 증권으로 판정되면, 이 게리 겐슬러 말처럼 한 10,000개 이상의 토큰들이 다 증권이다라고 해버리면 코인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못하죠. 그럼 얘네들은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증권형 거래소가 다 가져갈 거니까 먹거리를 진짜 이렇게 뺏기게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 요 분이 쓰신 글을 보면 걱정하지 마라 정도로 들리고, 투자자를 좀 안심시키는 글들을 좀 쓰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먹거리를 빼앗을까라는 말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은 당연히 증권거래소에서 규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있던 행위들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는 거는 아닌 거죠. 없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규정이 생긴다면은 이쪽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가 먹거리를 뺏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상품 개발을 많이 힘써야 되겠죠. 아니면 코인 거래소들도 증권 라이센스를 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증권성에 달린 알트코인의 운명, 무더기 상장 폐지 나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장 폐지하면 다른 나라에서까지 상장 폐지하는 건 아니니까 맞춰서 이동하시면 되고, 대응할 시간이 개인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뉴스들을 빨리 제가 소개해드리면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도 귀를 항상 쫑긋 세우고 본인이 투자를 했으면은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SBI라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큰 금융업체거든요.
얘가 세큐리타이즈라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일본이 그래도 금융적으로는 세계 2등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나라가 세큐리타이즈와 함께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거는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라이센스를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 텔레그램 방 어떤 분이 이렇게 뉴스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던 거긴 한데 주시면서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증권형 토큰 시대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바이셀 스탠다드는 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업체고요. 여기서 STO를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제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증권형 토큰 분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림이나 명품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국내 첫 디지털 자산 표준 교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혹시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STO에 대한 게 있길래 한번 봤거든요. 국회 세미나에 나오셨던 센터장이시던데 이해붕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STO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세미나 할 때도 왠지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다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업비트에서도 요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중소형 금융사의 기회가 될 것. 이거는 김희공 국회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거랑 괴가 같고요. 벤처업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들이 이제 금융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데 STO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 행위의 속수무책이다. 디지털 자산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김주현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죠.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너가 빨리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게 아니냐. 그거 빨리 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맞받아 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입법들이 많이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성이 굉장히 보이는 만큼 여러 뭐 증권사가 됐든 금융업계가 됐든 정치계를 좀 푸시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규정이 완비가 됐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디지털 혁신을 한다. STO, NFT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뉴스를 갖다가 한두 달 정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TO를 준비 안 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매번 뉴스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큰 흐름을 잘 알아서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조각투자 혁신성에 안전성을 더한다. 규제를 어느 정도 또 구체화했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엔 이런 거예요. 조각투자를 한다든지 중소혁신기업의 유동화 금전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요 특허권이나 사무실, 부지, 채권 이런 것들을 STO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런 조각 투자자도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저작권, 꼬마 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금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한 발씩 잘 나아가고 있다. 굉장히 금융위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아직까지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내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막 나왔는데 금융당국은 2017년 암호화폐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부상하니까 눈독들이었는데 안 돼 했는데 갑자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하고 안정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지금 말 돌리고 있는 중이다. 반대를 심하게 해왔기 때문에 국내 금융업계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일단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다.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는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먼저 이루어지면은 오픈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이게 자본시장 연구원인데 요 분이 9월 달에 리포트를 하나 내신 게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국내 뉴스는 오늘 이쯤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